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에세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동화작가, 화가, 원예가, 자연주의자, 수식가 등 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그런 분이시죠. 타샤 투더의 유일한 에세이 책이에요. 행복한 사람, 타샤 투더라는 책이에요. 행복한 사람, 타샤 투더. 이분을 생각하면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생각나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그림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23세 때 첫 그림책인 호박 달빛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게 돼요. 그 이후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42세 때 한 해 동안 출판된 가장 훌륭한 어린이 그림책에 수여하는 칼데코상을 수상하게 돼요. 그리고 56세 때 시골인 버몬트주의 산골에 30만 평의 땅을 사요. 그곳에서 18세기풍의 농가를 짓고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곳을 정말 아름답게 꾸미죠. 그래서 정말 천상의 정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56세 때 우수한 어린이 책을 제작 보급하는 데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디자이너 메달을 수여받게 돼요. 그 이후에도 이분의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 특이하시잖아요. 18세기 풍의 그런 옷을 입고 생활을 그대로 하고 그러한 살림살이를 가지고 수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담은 영화도 제작이 되잖아요. 마츠타니 미츠 감독이 10년간 타샤 투더의 공간과 라이프 스토리를 취재를 해요. 그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영화로 만나보셔도 좋고요. 그분의 에세이 책 행복한 사람 타샤 투더 이 책을 보셔도 좋아요. 이 책에는 그분의 그런 삶에 대한 모습들이 사진으로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글과 사진이 함께 담겨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분의 정원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담고 있어요. 봄의 내용부터 읽어드릴게요. 나는 늘 버몬트주에 살고 싶었고 내 방식대로 살기에 여기야말로 안성맞춤한 곳이다. 여기서 맨 처음 한 일은 1000개도 넘는 수소나 구근을 심는 거였다. 겨울에 통행이 불가능해서 배낭에 구근을 담아서 옮겼다. 철쭉은 손수레에 싣고서 30cm도 넘게 쌓인 눈밭을 헤치고 다니며 옮겨왔다. 곧잘 벽돌을 갖고 놀았던 아들 세스가 이 집과 헛간을 손수 지은 일을 떠올려 보면 얼마나 멋진지. 작은 아들 탐이 지붕 너를 올려준 일을 제외하면 세스 혼자서 이 집을 다 지었다. 세스는 초서에 방앗간 주인의 이야기를 외워서 암송하곤 했는데 그 아이가 집을 지으면서 초서의 한 대목을 읊조리는 소리를 듣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이었는지. 세스는 워낙 음성이 좋은 데다 한 구절도 빼먹지 않고 암송했다. 참으로 맛깔스러웠다. 친구 하나가 뉴햄프셔주 웹스터에 1740년대 지어진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오기 전 나는 거기 살았었다. 난 늘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했고 그래서 이 집이 생겨났다. 땅의 모양새 때문에 방향만 정반대로 해서 그 집을 그대로 베껴 지은 것이다. 우선 헛간을 세웠다. 옆면을 대기 전에 헛간은 배의 뼈대처럼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이사온 첫 해 여름, 나는 밝은 톤의 새 나무로 지어진 이 헛간에서 살았다. 새들을 데리고 염소우리 한 칸에서 11월까지 지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온전히 마음에 달려있다. 난 행복이란 마음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이곳의 모든 것은 내게 만족감을 안겨준다.
내 가정, 내 정원, 내 동물들, 날씨, 버몬트 주, 할 것 없이 모두. 이곳엔 봄이 늦게 찾아온다. 몇 주간 계속해서 기온이 5도를 밑도는 것이다. 그러다가도 기어이 도유새가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청개구리들이 울기 시작한다. 거인은 알을 까고 나는 비둘기 집을 열어두고 비둘기들이 드나들게 한다. 더운 봄날 사방이 고요할 때면 목덜미가 흰 참새들이 늪지의 죽은 나무 꼭대기에 앉아 애처로운 노래를 한다. 종달새 노래는 들어본 적 없지만 참새의 노랫소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손꼽을 만하다. 대새라고도 불리는 참새는 노래를 잘도 부른다. 나중에는 여러 종류의 개똥쥐바퀴들과 푸른 올새 몇 가족이 찾아온다. 그들은 내 늙은 동능금나무를 좋아하지만 너무 낮게 둥지를 틀어서 곤란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지금이야 아주 대담하지만 어릴 때에 난 좀 불안한 구석이 있는 아이였다. 남달라서 학교에서 놀림을 받기도 했다.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 구식 드레스만 입고 머리도 자르지 않았으니까. 어머니와 오빠는 내가 중요한 일에 무관심하자 몹시 실망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여자 천년 연맹과 빈센트 클럽을 심드렁해 했으니까. 보스턴 사교계에 데뷔하는 것도 그렇고 난 오로지 정원에서 일하고 소젖을 짜고 싶어 했다. 어릴 때 봄을 맞이하는 큰 행사는 처음으로 따뜻해진 날 7, 8km쯤 떨어진 시골 가게까지 걸어가서 각자 5센트어치씩 초콜릿을 사는 일이었다. 장화와 발목 덮는 긴 내복을 벗어던지고 페르세우스처럼 날개 달린 발을 가진 요정들이 된 기분이었다. 헛간이나 집에서 일할 때면 종종 인생을 살면서 저지른 온갖 실수들이 떠오른다. 그러면 얼른 그런 생각을 뒤로 밀어내고 수련을 떠올린다. 수련은 항상 불쾌한 생각들을 지워준다. 새끼 거위들도 수련처럼 마음에 위안을 준다. 6월이면 짬날 때마다 정원을 가꾼다.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 내 정원 이야기가 나오면 겸손할 수가 없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뽐내게 된다. 난 정원에서 자라는 화초들에 익숙하고 여러 꽃들이 한데 섞여서 피게 심는다. 노란 루이지애나 아이리스, 층층이 부채꽃, 겨자꽃, 양귀비가 뒤섞여 자란다. 보통은 밝은 주황색이지만 난 연분홍색을 아주 좋아한다. 나는 언제나 정원이 어떤 모양이면 좋을지 선명한 그림을 마음에 품고 있다. 존묘상에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다. 하지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걸 나 자신이 확실히 아니까요. 원하지 않는 것 또한 잘한다. 예를 들면 아프리칸 바이올렛, 끔찍하다. 벨벳 같은 모양이 싫다. 난 정원에 대해서는 심각할 정도로 과시형에 속한다. 내 정원은 지상낙원이니까. 난 항상 사파의 가장자리에 나뭇가지나 리본, 꽃을 그린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가장자리를 꾸미지 않은 적도 없다. 사람들은 가장자리 그림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를 즐긴다. 사람들이 내 그림을 좋아하는 것은 상상이 아닌 현실에서 나오기 때문일 터다. 젖소의 어느 쪽에서 젖이 나오는지, 말을 탈 때 어느 쪽으로 올라타야 하는지, 어떻게 건초더미를 만드는지 난 훤히 알고 있다. 그러니 적당히 짐작으로 그리지 않는다. 내 그림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 손자들, 친구들이고 주변 환경은 실제 내 환경이다. 꽃들은 내 정원이나 주변 들판에서 자라는 것들이다.
내 정원을 구경한 사람들은 탄성을 내뱉는다. 어머나, 사파에 나오는 꽃이 바로 여기 있네요. 네. 다음 읽어드릴 부분은 여름에 있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보스턴에서 뿌리내린 집안 출신이다. 보스턴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양키라는 게 대단히 자랑스럽다. 나는 뉴잉글랜드다운 양심 있는 사람이다. 지불해야 될 돈을 안 내고 넘어가는 일은 꿈도 꾸지 않는다. 또 약속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만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막다차는 모임에서 빠져나올 때는 약간 과장해서 말할 수도 있다. 모임이 지루해질 때는 염소가 가장 유용한 구실이다. 집에 가서 젖을 짜야 된다고 말하면 그만이니까. 범버리랑 비슷하다. 범버리를 핑계 삼아 본 적이 없는지, 가공의 친구를 만들어 놓고 자리를 빠져나오고 싶으면 그가 아파서 가봐야 된다고 둘러댄 적이 없는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위선자가 되도록 훈련을 받는다. 하얀 거짓말을 해서 의견이 다른 상대의 감정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배운다. 느낌을 죄다 입 밖으로 내며 살지 못하는 법인 것을 J.P. 모건이 한 청년의 무분별함을 살짝 돌려서 질책한 유명한 일화가 기억난다. 청년이 적어도 저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지 닫힌 문 뒤에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대꾸를 하자 모건은 그에게 고개를 돌리며 젊은이 닫힌 문은 그러라고 있는 거라네 라고 말했다나. 살다 보면 맘에 없는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가 막다차는 짓을 하는데도 고맙다고 하거나 지구 반대편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해야 된다. 혼자 있으면 완전히 내 모습으로 지낼 수가 있다. 마음에 담아둔 말을 고양이에게 제다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염소들에게 분통을 터뜨리면 된다. 그래도 아무도 안 듣는다. 난 고독을 만끽한다. 이기적일지 모르지만 그게 뭐 어때서? 오스카 와일드의 말 맞다나. 인생이란 워낙 중요한 것이니 심각하게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다. 자녀가 넓은 세상을 찾아 집을 떠나고 싶어 할 때 낙담하는 어머니들을 보면 딱하다. 상실감이 느껴지긴 하겠지만 어떤 신나는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둘러보기를. 인생은 보람을 느낄 일을 다 할 수 없을 만큼 짧다. 그러니 홀로 지내는 것마저도 얼마나 큰 특권인가. 오염에 물들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터지긴 하지만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해마다 별이 한 번만 뜬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생각이 나는지. 세상은 얼마나 근사한가. 우리 가족은 재미삼아 셰이켜 고파 같은 고요한 물이라는 종교를 만들었다. 내가 장로이고 우리는 세례 요한 축일에 전야에 큰 잔치를 연다. 고요한 물교는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추구한다. 고요한 물이란 아주 평화롭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의미한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정신없이 산다. 카모마일 차를 마시고 저녁에 현관 앞에 앉아 개똥 지박기의 고운 노래를 듣는다면 한결 인생을 즐기게 될 텐데. 다음에 읽어드릴 부분은 가을이에요. 가을에 있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가을에는 밭에서 채소를 거둔다. 호박, 감자, 당근, 양파도 풍성하다. 채소는 나무 태운 재를 뿌린 흙을 좋아하기에 언제나 재를 듬뿍 뿌린다. 수확한 양파는 말린 다음 꼬아서 걸어둔다.
9월 한낮에는 해가 더 낮아지면서 아름다운 빛이 비쳐들어 벽에 세 장의 그림자를 근사하게 새긴다. 호박 달빛은 1938년에 출판된 내 첫 작품이다. 뉴욕의 출판사마다 찾아다녔고 결국 오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출판해 주기로 했다. 당시 난 갓 결혼한 새댁이었고 사람들은 그 책에 나오는 아이가 나중에 내가 낳은 아이들과 똑같이 생겼다고 했다. 내가 그런 아이를 갖기 바라면서 그렸을까? 처음 받은 인쇄는 $75였다. 난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고 가을에 정원에서 일하면 얼마나 상쾌한지 서리 맞은 고사리와 조롱나무에 싱그러운 냄새가 풍기고 성가신 날벌레도 없다. 이때 많은 양의 그근을 심어야 한다. 나리까지 넣으면 이번 가을에는 2,000개쯤 심으려 한다. 저번 날 정원에서 일을 하다가 첫 캐나다 기러기가 날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치 원시 시대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 맑은 날 편지함 옆에 흰 자작나무 위로 흰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 광경은 숨 막힐 만치 아름답다. 나는 요즘도 골통품 식기를 생활에서 사용한다. 상자에 넣어두고 못 보느니 쓰다가 깨지는 편이 나으니까. 내가 1830년대 드레스를 입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의상 수집가들이 보면 하얗게 질릴 일이다. 하지만 왜 멋진 걸 갖고 있으면서 즐기지 않는담? 인생은 짧으니 오롯이 즐겨야 한다. 하지만 오래된 물건들을 지닌 것은 내가 소중히 다루기도 했고 집안 어른들이 잘 간수한 덕분이다. 스코틀랜드인 유모는 그릇을 유난히 조심해서 다루었다. 개수통, 낡은 구리 개수통은 물이 가득 차면 듣기 좋은 텅 소리를 냈다. 바닥에 행주를 2겹 깔고 그 안에서 그릇을 씻었다. 대단한 사람들이 이 접시들로 식사를 했다. 보스턴의 문필가 전부라고 할 만하다. 그 가운데는 올콕 일가, 소로, 데니얼 웹스터, 에머슨이 있었다. 할머니는 캐리 웹스터와 절친한 친구였다. 어머니는 코가 뾰족하고 길쭉한 구렛나루를 기른 노인 에머슨을 기억했다. 나는 다림질, 세탁, 설거지, 요리 같은 집안일을 하는 게 좋다. 직업을 묻는 질문을 받으면 늘 가정주부라고 적는다. 찬탄할 만한 직업인데 왜들 유감으로 여기는지 모르겠다. 가정주부라서 무식한 게 아닌데 잼을 저으면서도 셰익스피어를 읽을 수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부분은 겨울이에요. 겨울에 있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눈을 치우지 않는다. 그건 시간 낭비다. 그냥 눈 속을 걸어 다니며 길을 낸다. 진짜 많이 내릴 때를 대비해서 뒷문 옆에 눈신을 눈에 박아두지만 눈신을 신으면 개들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눈신의 뒷부분을 밟아 아주 성가시다. 해질녘 눈밭에 있는 우리 코기들을 봐야 하는데 가장 예쁜 시간이 그때다. 5시쯤 몸이 구릿빛으로 빛난다. 그러다가 들어와서 난로 앞에 소세지처럼 눕는다. 첫눈은 어찌나 흥분되는지 많이 올수록 더 좋다. 첫눈이 내리면 크리스마스와 겨울에 할 수 있는 근사한 일들이 쭉 떠오른다. 양키라도 양심에 가책 없이 동면할 수 있는 계절이다. 난 언제나 첫 폭설이 내리기 전에 냄새를 맡는다. 대기 중에 눈송이 냄새가 분명히 배어 있다. 내게는 기쁜 일이다. 눈과 겨울은
대환영이다. 양동이가 꽁꽁 얼고 불을 지필 장작을 계속 끌어와야 되긴 하지만 첫눈이 특히 아름다운 것은 아직 나뭇가지가 얼지 않아 눈이 잘 쌓이기 때문이다. 밤중에 조용히 폭설이 내려서 아침에 깨면 세상이 변해버리는 게 특히 좋다. 밖에 눈이 많이 쌓인 것은 아침에 침대에 누워서도 알아차릴 수 있다. 눈이 내린 날은 침실에 비쳐드는 햇빛이 아주 다르니까. 눈 내린 풍경은 그림 그리기에도 좋다. 무성한 잎사귀보다 한결 수월하다. 효과를 내기 위해 무수한 종류의 초록색을 쓸 필요가 없으니 그저 파르스름한 그림자와 함께 희게 칠하면 된다. 또 눈은 모든 것을 단순하게 만든다. 잔디, 잡초, 누른나무의 윤곽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그것들은 언제나 예쁜 꽃다발 같다. 누름나무들도 마찬가지고 멀리서 보면 줄기만 보고도 골라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모양이다. 물레질, 뜨개질, 직조를 하노라면 마음이 푸근해진다. 자급자족하고 싶고 내가 쓰는 물건을 어떻게 만드는지 익히고 싶다. 웹스터에서는 양모도 직접 만드느라 암양 6마리와 멋들어진 순양 1마리를 키웠다. 울리라고 이름 지어준 순양은 털이 고불고불하게 깊고 남자다운 목소리로 울었다. 하지만 녀석들이 워낙 아둔해서 없앨 수밖에 없었다. 허구한 날 길 한가운데서 누워있으니 도리가 있나. 물레질을 하노라면 그리도 마음이 편하다. 물레 도는 소리가 위안을 준다. 고양이 그르렁대는 소리와 비슷하다. 내 물레는 1700년대부터 집안에서 쓰던 것이라 페달이 많이 달아서 매끄럽다. 혹시 오래된 나무의 감촉을 좋아하지 않는지 새처럼 차지 않고 손에 닿는 느낌이 부드럽다. 바퀴와 배틀의 붓과 돗바늘의 촉감도 좋다. 오래 써서 비단결로 느껴질 정도다. 수직 옷감을 보면 올올이 천을 짠 이에 손길이 스쳤다는 점을 마음에 담기를. 방금 린넨을 조금 짜려고 배틀에 실을 거는 일을 마쳤다. 무려 실이 1732올이나 들어갔다. 하지만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 일이다. 난 하루에 1시간씩 천을 짠다. 이런 일은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배틀에서 천을 짤 때 고양이가 문제다. 녀석들은 옷감 위에서 자는 걸 좋아해서 짜놓은 천이 해먹이라도 되는 줄 안다. 또 물레질을 할 때는 손자들이 애를 먹인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눈이 펑펑 내리면 우린 명절처럼 좋아했다. 돌려서 거는 전화기가 있어서 학교가 휴교한다는 연락이 오곤 했다. 이렇게 잘 될 수가. 정말 축제를 벌였다. 하지만 휴교하지 않아도 우린 늘 학교에 안 갈 구실을 만들어냈다. 특히 스케이트를 타는 계절이 오면 더했다. 우리 집은 블랙워터 강의 바로 위쪽에 있어서 겨울이면 강이 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스케이트를 타기에 딱 좋았다. 스케이트를 타고 달리면 계속 경치가 바뀌었고 투명하게 언 자리가 몇 군데에 있었다. 배를 깔고 엎드려서 얼음 밑에 내려다보면 물고기가 보였다. 어찌나 신기하던지 우리는 피크닉을 즐기면서 모닥불을 피우고 차를 끓였다. 교실에 앉아있는 것보다야 1000배, 10,000배 멋졌다. 바랄 나위 없이 삶이 만족스럽다.
개들, 염소들, 새들과 여기 사는 것 말고는 바랄 게 없다.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람들에게 해줄 이야기는 없다. 철학이 있다면 헨리 데이빗 소로의 말에 잘 표현되어 있다. 자신있게 꿈을 향해 나아가고 상상해온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라면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성공을 만날 것이다. 그게 내 신조다. 정말 맞는 말이다. 내 삶 전체가 바로 그런 것을. 네. 어떠셨어요?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러한 이야기지 않나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